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국민들이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이 국정 상황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다. 국민들이 저희들을 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걱정을. 예. 진짜 언제쯤이나 되어야 정부 걱정, 나라 걱정, 정치 걱정 안 하는 나라에서 한번 살아볼까. 그게 좀 꿈이고 소원인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이 마지막 청문회가 되는 걸까요? 예, 작년 11월 17일부터 네. 시작해서 지금 올 이번 달 15일까지 60일을 네. 1차 기한을 했고 네. 30일 연장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네. 그 부분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야만이 할 수 있게 된 상태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연장할지 여부에서 명확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7차 청문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의결을 통한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조만간 다른 또 의사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만약에 연장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오늘 7차 청문회가 사실상 마지막 청문회가 될 가능성도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국조특위 위원들께서는 이거 60일로 부족하다, 30일 기한 연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특검법에 나와 있는 내용 그리고 우리가 국정조사를 할 때 네. 앞으로 살펴봐야 될 것들을 14가지, 15가지 정도로 쭉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사실상 15가지 의혹들 전체를 다 저희들이 네. 다 제대로 살펴봤다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이죠. 네. 60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길다면 길 수도 있지만은 15가지 그렇게 이런 중대한 사안을 그렇습니다. 파헤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좀 짧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김성태 위원장께서는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30일 연장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그렇습니다. 얘기도 나오는데요. 실제 내부에선 좀 정당 간 협의가 되게 중요할 텐데.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국조특위 내부에서도 지금 주로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 네. 그리고 새로 있는 네. 바른정당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네. 연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기존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고 본회의에서 이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들 간의 예. 합의 내지 협의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정세균 의장님께서 그 부분 특히 새누리당이 당내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연장에 대한 동의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태 아니냐. 뭐 네. 내부적으로 그런 입장을 갖고 계셔서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를 해부해서 결정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그런 입장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네. 국민적 의혹들이 있고 네. 국민들이 60일 너무 짧다 좀 더 해라라는 네.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네. 의견을 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예, 지금 저희 청문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많은 시민들께서 의견 댓글로 달아주시면서 벌써부터 몇천 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예. 지금 유튜브 확인을 좀 해보면 지금 3,389명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굉장히 이제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본격적인 청문회가 시작된다면 더 많은 시민들께서 예. 청문회에 주목할 텐데요. 왜냐하면 아직도 목말라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해결된 게 없고 예. 아직도 밝혀진 진실이 없다 이렇게 보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우선 오늘 출석 요구한 20명의 증인 가운데 예. 지금 나오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지금? 예, 지금 공식적으로 네. 예, 불출석 사유서를 낸 사람들이 우병우, 조윤성 단 10명 정도가 네.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네. 근데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는 않았지만 안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이 뭐 이재만, 네. 안봉우 이런 사람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안 냈지만은 지금 소재 불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찰로부터 뭐 소재 탐지가 돼 있는 네.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네. 결국에는 뭐 박상진 사장이라든지 정성주, 정매주 이 자매 정도 나올 수 네.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정동수 이사장 네. 이 사람은 뭐 적극적으로 다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니까 네. 할 것이고 그래서 뭐 국민들이 보기에는 맹탕 청문회다 이런 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하지만 이제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순기능이 하나 있다면은 예전에는 청문회가 국회의원들만 하는 청문회인데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참여한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서도 청문회가 기능을 하고 있다. 저희들 질의하고 그러면 즉각적으로 네. 제보도 주시고 SNS로 오고 예. 하지 않습니까? 이게 네. 국민들에게는 직접 민주주의 참여 형태로서도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진화된 네.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한 4명밖에는 안 나올 걸로 보이는데 또 그렇습니다. 증인석이 썰렁한 청문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이 4명을 놓고 또 진실관계, 사실관계를 다투다 보면 그렇죠. 또 새로운 사실들이 확인될 수 있는 지금 또 기존에 나왔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전략은 좀 크로스 체킹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렇군요. 먼저 이제 오늘 새로 나올 사람 중에서는 네. 가장 이제 눈길을 끄는 게 정성주, 정매주 자매가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예. 이분들도 아직까지는 안 나온다는 말이 없고 느낌으로서 나와서 적극적으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 유리한 측의 의견을 하기 위해서라도 예. 나오지 않을까. 얼마 전에 예, 지금 예. 윤전추가 직접 나와서 네, 헌재에서 설명했던 했던 그런 예, 예. 형태로 하지 예. 않을까라는 이제 예상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 정성주, 정매주 자매는 네. 대통령을 거의 매일 뵈다시피 했지 않겠습니까? 네, 네. 머리를 만든다든지 했기 예, 때문에 예. 어쨌든 대통령의 상황, 예. 여러 가지 변화의 상태에 대해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경호실 직원이 아니고서는 예. 공무원이 아니고서는 예. 가장 많이 하는 직원이 사람일 것이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질문을 하다 보면은 네, 우회의 소득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정성주, 정매주 두 자매 헤어 디자이너와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그렇죠. 두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의 근황, 특히 이제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날 당일의 행적에 대해서 어떤 진술을 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그 대통령의 문고리 권력 2인방, 이제 한 명은 그 정호성 그렇죠. 그 비서관은 지금 감옥에 있고요. 나머지 2명이 그 수치거부를 했어요. 우병우 전 수석하고 같은 전략을 쓰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 사람들 상당히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국회 출석은 국회의원들하고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과 만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덕으로 작은 사건도 아니고 예. 국가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사건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설령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네. 드러내놓고 예. 국민에 사죄하는 절차 내지는 하다못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해명하는 절차라도 갖는 게 온당한 것이죠. 네. 상당 기간 청와대에 있었고 공무원으로서 국민들 녹을 먹고 살았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도의적인 책임 있다고 봐야죠. 네. 그런 걸 안 한다고 한다면야 그거는 이 정부의 네. 도덕성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의원님 저희가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상당히 슬픈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왔나요? 대통령의 미용사 정성주, 정매주 자매가 청문회 불출석한다는. 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럼 누가 지금 한 명 나오는 겁니까? 2명?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동춘 네. 이사장하고 지금 박상진 사장 삼성 그렇죠. 동일에 가서 이제 그 정유라 씨 이 지원을 했던 2명 놓고 청문회 하는 겁니까? 마지막 오히려 청문회를?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우리 정세기 의장님께서 본회의 열어서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의 여론이 예. 이걸 방치하겠다는 것은 네. 도대체 청와대의 뜻과 한통속 아니냐 이런 네. 의혹을 벗어내기 위해서라도 예. 연장해서라도 해야죠. 연장해서라도. 연장해서라도 해야 된다. 지금 진짜 국민들은 답답하고 왜냐하면 지금 바뀌는 게 없어요. 정유라 씨도 지금 뭐 귀국하지 않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말이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증, 우라증은 계속되는데 지금 청문회 증인들은 버티기로 일관하는 이런 거예요. 동행 명령도 의미가 없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참 답답한 그런 건데요. 무엇보다 우병우 전 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증인으로 나가서 성실하게 답변했더니 위증으로 고발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또 나오면 또 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나는 불출석한다. 그렇습니다. 전직 검사로서 이런 증인의 주장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법률적으로는 지극히 타당한 주장일 것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네. 하지만은 예. 지난 청문회에 나와서 위증을 본인이 했다고 의심받고 있고 그 뒤에 여러 가지 밝혀진 사정 보면은 위증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나와서 위증을 안 했다고 한다면은 그런 우려 없을 것이죠. 없을 것이죠. 또 새로운 청문회에 나와서 이번에 청문회를 마련한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이 전에 위증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네. 거기에 대한 소명 기회를 주고 뭐 위증 고발을 안 하든지 이런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로서 위증했던 사람들 청문회 나왔던 사람을 재차 부른 거거든요. 네. 재차. 새로운 기회를 주려고. 그렇죠. 예. 새로 뭐 그런 의문이 착오도 있을 수 있으니 네, 네. 다시 한번 해명을 해봐라. 그럼 그걸 지금 본인이 거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해명의 기회를 스스로 거둬찬 그렇죠. 거다. 예. 해명의 기회
그렇다고 그걸 걷어쳤단 말은 뭔 말이겠어요. 예. 이 앞에 했던 진술이 아. 위증했다는 거를 자백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우병우 수석이 자신의 주장이 위증이었다는 것을 자백하는 거다. 몸으로 자백하는 거죠. 아. 불출석으로. 예. 나와서 그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네. 사실 이렇게 착각이 했다든지 아니면 이래서 했다든지 말할 수 있을 건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네.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우병우 수석의 자백. 이 자백을 특검이 수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될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제 지금 오늘 증인으로 나오는 분들이 노승일 전 K스포츠 재단의 부장, 이 징계 절차에 들어간 그렇습니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출석을 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남궁곤 이화여대 교수, 박상진 사장, 정동춘 전 K스포츠 재단 이사장 이런 분들이 입니다. 핵심적으로 물어야 될 키포인트 어떤 걸까요? 먼저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보이는 게 이 박상진 삼성 사장이죠. 사장, 예. 예. 그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이재용 부회장의 위증 여부가 판가름 나게 돼 있는 거죠. 아. 지난 청문회 때 이재용 부회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최순실의 존재를 언제 알았느냐 해서 2010년 2월 경에서야 네. 알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박상진 사 특검전 이 내용 보면은 늦어도 2015년 7월경에 분명히 알고 있었고 네. 박상진 사장이 보고를 했다는 거죠. 네. 승마협회를 통해서 네. 정윤을 지원하겠다. 구두 보고뿐만 아니라 문자 메시지를 보낸 증거까지 명확히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무엇 때문에 최순실 정윤의 존재를 안 시점을 늦게 말했는 것인지 왜 이직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네. 해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2010년 2월과 2015년 7월은 삼성연금 그렇습니다. 금융 관련한 네. 부분과 밀접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즉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피하기 위해서 아. 최순실 정유라는 알게 된 시점을 뒤로 미룬 거죠. 그게 2015년 7월로 당겨지게 된다면은 네. 그 시점 즈음에서 예. 삼성 합병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지 네. 않습니까? 예, 예. 즉 뇌물죄의 성립, 예. 이증죄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네. 뇌물죄의 성립과 직결될 수 있는 키포인트다. 이것 때문에 박상희 사장의 오늘 진술 내용이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삼성의 전략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동안에는 모르쇠로 일관을 했지만 더 이상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을 몰랐다라고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들이 그렇죠.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돈을 달라고 해서 대통령의 요구로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 일종의 피해자 모드로 전환을 했다라는 언론의 분석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이 뭐 네. 저는 뭐 100% 거짓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모든 것이 피해자의 측면도 있을 것이지만은 네. 피해자의 측면보다는 네. 뇌물의 수혜자의 측면이 더 크다. 더 예, 크다. 예, 예. 예를 들면 피해자 뭐 퍼센트로 따진다고 한다면은 뭐 강요 천하에서 삼성을 강요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설령 또 대통령이 더 높아서 한다 치면은 그러한 퍼센트는 10% 20% 불과할 것이고 적극적인 자기 사업상의 이익을 위해서 한 부분이 8, 90%는 될 것이다. 네. 한마디로 이 삼성 제일미해주가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서 네. 개인적으로 그 일가 얻은 이익이 거의 6조 원에 달하고 있다고 평가. 6조 원. 6조 원. 그렇습니다. 6조 원인 거죠. 6조 원을 얻기 위해서 몇백억, 몇천억을 뿌린 거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한 거죠. 어떻게 보면 삼성 주장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면 네. 뭐 청와대 2천억은 뜯은 거겠지만은 네. 5조 8천억은 얻은 거다. 5조 8천억 얻은 5조 8천억 얻은 거다. 남는 장사네요. 그렇죠. 예, 남는 2천억 뜯기고 5조 예. 8천억 얻었다 한다면은 예. 이걸 단순한 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피해자 아니죠. 네. 이거는 상당히 이익을 얻은 장사다 이렇게 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이재용 씨가 사법 처리가 될 거냐, 구속될 거냐 이런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 밑에 박상진, 뭐 장충기, 뭐 이런 이른바 그 실무 단위에서 종결하고 본인은 문제 없는 것으로 될 것인지 아니면 이재용 자신이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지. 뭐 예, 이재용 전직 검사 제가 어떻게 보기로서는 보십니까? 예. 특검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죄가 안 된다고 네. 뇌물적으로 처벌 안 한다고 모르겠으나 네. 뇌물죄로 인정을 해서 예.
기소를 염두에 둔다면은 불구속 기소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설령 법원에서 다른 판단할지 모르겠지만은 영장 청구는 거의 100%할 것이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오, 이재용 특검이 영장 청구 100% 것이다. 한다. 아, 이런 말씀 그 주셨습니다. 말은 결국에는 네. 추후에 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후에 사법 처리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도 사법 처리 수술을 100% 간다면은 네. 사법 처리가 된다면은 네. 당연히 영장 청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구속 수사를 네.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아, 박근혜 대통령도 구속 수사 면피 어렵다. 그렇습니다. 이재용 박근혜 둘 다 감옥 간다. 그렇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아, 지금 굉장히 뭐 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앞서 이제 정유라 씨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원래 뭐 조건을 걸었어요. 뭐 불구속 수사 해주면 아이와 함께 있게 해주면 자기가 뭐 들어오겠다라고 했는데 자진귀국 철회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거는 페인트에 불과합니다. 페인트. 처음부터 그럴 생각 없었습니다. 아.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겠다 했다가 네. 안 하는 것처럼 특검에 협조하겠다 하다가 안 하는 것처럼 단련 행정관들 네. 마치 국회라든지 증인 보낼 볼 것처럼 것처럼 하다가 안 하는 안 한 것처럼 네. 페인트입니다. 아. 정유라가 네. 그것에 따라서 검특검이라든지 네. 검찰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떠본 것 내지는 그런 걸 함으로 해서 뭐 후속적인 송환 절차를 지연시켜 보려는 네. 어떤 카드 나오는지 보기 위해 떠보는 거였지 정말 귀국할 생각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정유라는 처음부터 귀국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없었다. 페인트 모션이다. 페인트 모션이죠. 아, 뺑기다. 그리고 뺑기진 거죠. 뺑기 쳤다. 그렇죠. 예. 만약에 청와대가 예. 청와대가 들어오려고 마음을 먹었다 친다면은 예. 그 청와대와 서로의 의사소통 없이 가능했겠습니까? 의사소통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예, 것이고 예. 그렇다 한다면은 예. 청와대가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사인을 줘야 되는데 청와대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예. 뭐 윤전추라든지 이영선 안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가장 잘하는 사람인데 예, 세월 일곱 예. 밝히는 안 보내고 있잖아요. 예, 예. 그렇다 한다면 협조를 안 할 것이다. 뭐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 전략을 보면은 시간 끌기, 그러니까요. 핵심 논점 흐리기 예.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결국에는. 예. 결국에는 이제 국조특위를 통해서 또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이것이 빨리 종결이 되어야 우리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매주 촛불 들고 광화문에 모여서 물론 이제 그것도 또 한 측면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발현하는 광장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좀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렇습니다. 이런 요구가 많이 예.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 제가 보기로는 특검도 이제 속도를 더 빨리 내서 특검도 뭐 연장은 안 될 걸로 보고 네. 기한 내에 할 걸로 보고 네. 빨리 속도를 내야 될 것이고 예. 더불어서 예. 법위로서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은 네. 보통 특검의 수사 중에는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법적인 장애가 없다면은 검찰도 같이 경쟁적으로 난 저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모든 의혹이 빨리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아, 검찰이 손 놓고 있다. 검찰이 손 놓고 있는 검찰도 거죠. 같이 세트 플레이를 해라 그렇죠. 특검과. 특검 보내시니 예. 우리는 이제 뭐 지켜만 보겠다가 아니라 예. 예전에 검찰 수사팀에서 상당수가 파견 갔지만은 네네. 남은 수사팀으로 여러 가지 의혹들 적극적으로 나서 수사해야 되는 거죠. 나눠서 예. 그래야 빨리 종결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예. 그래야지만이 헌법재판소에도 조속히 많은 네. 증거들을 더 빨리 보내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 논란은 네. 대통령이 자신이 한 번 또 페인트 모션 제기했던 그러니까요. 4월달에 그만두겠다 말을 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것도 페인트겠지만은 예. 그 시점에까지 종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종결이 끝나지 않겠죠. 그러면 예. 재판이 끝내기 위한 절차로서 수사가 제대로 좀 속도 있게 가야 된다. 그렇군요. 특검이 뭘 하는지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그렇죠. 검찰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라. 이런 말씀을 그래서 좀 주셨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예. 예를 들면 3월 15일이 넘어가다 예. 본다면은 예. 헌법재판소 구성에도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 그렇죠. 좀 더 조속히 서둘러되고 예. 대통령 측의 이런 지연 전략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네.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더 이상 그런 태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청문회. 사실상 마지막 청문회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7차 청문회 정도로 정리를 하고 본회의 열어서 기간 연장해서 30일 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은데요. 끝으로 7차 청문회에서 이것만은 밝히겠다.
지금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네. 결국 삼성 뇌물 사건이 가장 큰 핵심인 것이죠. 네. 정치 권력과 재벌 권력이 유착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지 네. 볼 수 있는 그거 하나가 가장 큰 거고요. 네. 또 하나는 국정원 경찰을 통한 민간 사찰 그리고 법원 네. 검찰 수사기관을 통한 정적들을 억압한 정황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관련자들은 끝까지 처벌을 명확히 해야지만이 네. 추후에라도 아 저런 일 별 생각 없이 하다가는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구나 네. 라는 것들이 관료, 공무원, 권력자들이 네. 그 밑에 같이 일하는 사람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블랙리스트 문제도 매우 심각한데요. 그렇습니다. 조윤선 장관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온 게 뭔 말이겠습니까? 네. 몸으로 자백하는 거죠. 증인 출석 못하는 사람들은 몸으로 자신의 범죄 자백하는 사실을 거죠. 자백하고 있는 자백하는 거다. 거죠. 예. 아마도 오늘도 이제 김성태 위원장님께서 예. 조윤선 장관 동명명령장 발행하지 않겠습니까? 네. 모르겠어요. 저 뭐 짧은 생각에는 현직 장관에 대해서 동명명령자가 아마 처음 발부될 것 같아서 아마도 또 그 문체부에 있는 예, 또 예. 그 집행 여부를 하기 위해서 기자들이 따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것을 피해 다니는 장관의 모습 아니면 또 담당이 받아들고 그냥 네. 배째라식으로 그냥 처벌 받을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예. 맞는 것인지 예. 그것도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 고위 공직자 공직자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냥 단순한 관료가 아니라 또 예. 정치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예. 행시 페이스에 올라온 그 단순한 그렇죠. 공무원, 직업 아니죠. 관료가 아니라 공무원. 정치인으로 그렇습니다. 시작한 예.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 그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오늘 이후에도 정치를 활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1년 논란일 때 피해 다니 도망 다닌다. 그런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결국에는 오늘 동명명령장 발부와 집행 과정에서 예. 조윤선 장관이 예. 어떻게 예. 대응할지 예. 그것도 하나 관전 포인트가 저는 될 거라고 의원님 생각합니다. 저희들에게 취재 꼭지를 하나 주셨어요. 이제부터 지금 조윤선 장관 잠시 뒤에 김성태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면 저희 기자들이 따라 붙어가지고 조윤선 장관이 어떻게 하는지 벌써 또 행적 다- 추적을 한번 해볼 필요죠. 해볼 이미 필요가 자리를 비했을지 어쨌을지 예, 장관실을 이미 피해가지고 아니 근데 장관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평일 오전 시간대 뭔가를 어디 있는지 설명을 해야겠죠. 설명을 해야죠. 어디 있는지. 야, 오늘 문체부에 정말 있는 기자들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문체부에 있는 기자들하고 같이 한번 조윤선 장관의 행적 추적에 직접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제 잠시 뒤에 회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